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7학년 때 거꾸로 수업하느라고 고생하셨었죠. 예, 온라인 수업이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짜임새 있게 정확하게 잘 준비해서 전달력이 좋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학년 통합사회 3단원 잘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것은 3단원이고요. 3단원 우리 인문지리라고 이야기했었죠. 땅이라고 하는 공간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공간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3단원에서 특히 핵심적인 내용은 도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국과 베트남의 도시화가 어떻게 다르게 진행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죠. 이번 시간에는 도시 안으로 들어와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3단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단원의 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는 안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지역의 공간 변화 이렇게 하고, 지역의 공간 변화를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같이 어, 조사 보고서도 같이 작성해 보고 이렇게 진행되려고 합니다. 자, 산업화가 뭐였죠? 예, 산업혁명을 통해서 설명하라 그랬었죠. 산업혁명이 뭐였죠?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거였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자기 집에서 생산했던 간의 수공업이 아니라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일할 누가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공장 주변에 모여 살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것을 도시라고 한다 라고 불렀었죠. 자,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도시의 범위가 확대돼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주거지와 직장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 과거에는 공장 주변에 네,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비슷한 연관 산업들, 공단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공장 주변을 떠나게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공장에 공장이 더 비싸게 땅값을 지불하고 공장에 들어오게 되니까 집들이 밖으로 떠나게도 되고, 또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떠나게 되고, 이러면서 도시와 그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 도시 내부의 기능 분화,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해요. 교과서는 짧게 나왔지만 저희 제 수업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요게 10학년 때도 사실상 나오는 것이, 그 7학년 때도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도시 내부가 중심 업무 지구, 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분화하게 돼요. 무엇을 중심으로? 각각 동질한 기능을 중심으로 분화하게 되죠. 중심 업무 지구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공공기관, 그다음에 기업의 본사들, 이런 것들이 큰 빌딩,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 중심 업무 지구가 됩니다.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토지 이용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안에 땅값이 비싸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넓게 쓰기보다는 어떻게 써요? 집약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빌딩이 높은 그런 고층 빌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게 된다. 자, 네 번째로 생태 환경의 변화가 돼요. 주택, 공장, 도로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시멘트로 덮여진 공간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라든지 산림 등이 감소하게 돼요. 사람들이 살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지겠죠. 따라서 여기를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너무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다시피 서울 집값이 비싸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서울 외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교외화라고 해요. 밖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기능이 밀접하게 맺어지게 되는 대도시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진학사에서 출판한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의 그림인데요. 제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게 되면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죠. 우리 여기를 뭐라 불러요? 도심이라고 불러요. 도심은 세 가지가 높아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는 도심에 가까이 공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공장들이 밖으로 밀려나게 돼요. 이렇게 공장들이. 그리고 이 공장 주변에 살았던 주거지들도 이렇게 밀려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디가 있을까요? 포명에서 좀 먼 롯데마트라든지 또 이군에서도 좀 메가마트라든지 이렇게 큰 상업 지역들이 밖으로 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도 도심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공업 지역, 상업 지역, 예. 그다음에 여기서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외화 현상에 따라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신도시는 주로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하러 이런 데로 가겠죠. 일을 하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대도시와 긴밀한 연결이 되고 하나의 마치 커다란 도시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환경 변화에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까 세 가지가 높다고 그랬었죠? 자, 도심은 우선 접근성이 높아요. 여기저기서 여기에 도착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근데 땅값이 당연히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다 보니까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 땅을 통해서 얻어내는 경제적 이익이 클 수밖에 없죠. 그 경제적 이익을 지대라고 하는데요. 지대, 지가, 땅값이요. 이런 것들이 다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땅을 어떻게 이용한다?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100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타나 볼까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도심, CBD라고 얘기했었죠? 중심 업무 지구. 예, 이 주변에 뭐가 만들어지게 돼요? 중간 지대로서 공장이나 주택, 그 다음에 상업 지역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도심까지 가기가 힘들어. 백화점 갈 때 꼭 도심에 있는 백화점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옆에 있는 그런 도심에 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중심지를 부도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소화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살 사람들이 위성 도시로, 또 위성 도시가 주거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행정이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런 이유로서 대도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외곽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도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 좋죠. 땅값 뭐라 불렀죠? 집가라 불렀어요.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고층 빌문 어떻게 이용한다? 집약적 이용. 그래서 관청, 은행 본사, 뭐 대기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중심 업무 지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공동화 현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공동화 현상은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을 공동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마치 뭐처럼 도너츠처럼요. 무슨 말이냐? 낮에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근데 밤에는 전부 다 여기 주택으로, 여기 위성 도시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확 줄어요. 그렇게 해서 가운데가 비어버리게 되는 현상, 도넛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르죠.
자, 부도심은 중간 지대에 예, 백화점이나 이런 편의시설 등을 통해서 기능을 분산하는 거. 또 중간 지대는 주택, 공장, 학교 이런 것들이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서는 어,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의 도심은 명동이에요. 예, 명동이죠. 명동에 가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건물이 쫙 펼쳐져 있죠. 자, 그런데 이 명동에 백화점만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고 명동 주변에 있는 뭐 서울대병원도 사실 명동으로부터 좀 멀리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이런 큰 병원들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부도심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 또 신촌 같은 경우 이렇게 부도심에도 커다란 도시 기능을 하는 곳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요쪽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주거 지역이 대단위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파트촌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업 지역이 나타나게 되죠. 자꾸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것들이죠. 자, 이렇게 도시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엇을 하게 될까요? 호치민을 대상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나눠진지를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실 겁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